국가직 컴퓨터 일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해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의 곽국은 강사라고 하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총평 먼저 보시면 난이도는 중상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문제들이 평이한 수준이긴 했는데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중상 정도로 잡았고, 일단 18번 문항이 있는데 요게 퀵 정렬인데 요게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과 20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항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코드 문제가 4문제 출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비할 때 뭐 지방직을 준비하던 아니면 다음 연도 국가직을 준비하던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코드 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시험을 위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파이썬에 치중돼서 나오다가 이번에 자바, C 언어 골고루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전산 개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쪽에 그 치중을 둔 게 아닌가, 그 코드 쪽에 치중을 둔 게 아닌가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를 종합했을 때 적정 점수 분포가 85에서 95 사이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1번부터 보시면 기억장치를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이제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조기억,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평이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평이한 문제였죠. 2번도 보면은 2번에 CPU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로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 이게 원래는 CPU가 주기억 장치를 읽고 쓸 때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워드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니블은 4비트, 바이트는 8비트, 비트는 1비트인데 지금 요거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3번에 특정 환경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 포인트가 뭐예요?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머신러닝 기법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상 관련된 거는 강화학습이고, 그리고 지도학습은 이제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지도는 목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준지도는 목표가 있는 애들도 있고 목표가 없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준지도 학습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목표건 레이블이건 같은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얘기인 거고,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10진수 연산 마이너스 25 플러스 4를 2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2진수로 표현한 것은, 그리고 저장 공간은 8비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얘를 이제 2의 보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2의 보수로 만든다. 거기다가 4를 더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은 25를 이진수로 바꾸고, 그리고 얘를 이제 8비트로 바꾸고, 그리고 1의 보수 만들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2의 보수 만들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평이한 문제였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봤더니 요거를 이제 25를 이진수로 만들었고 8비트 채웠고 그거를 2의 보수 만들었고 거기다 4를 더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5번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UDP 기반의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SMTP는 이메일 관련된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ICMP는 에러 메시지,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고, RARP는 맥 주소를 주면 IP 주소를 반환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거랑은 이제 무관한 거고. 그 다음에 SNMP는 네트워크 장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하기 위한 UDP 기반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를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보면은 6번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10진수 정수 29를 2비트만큼 논리적 우측 시프트한 결과에 해당하는 10진수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돌려보지 않으면 이게 비슷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요렇게 2비트 이동하니까, 여기 2비트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2비트 이동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인지 8인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해보면 요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2비트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요게 남으니까 결국에는 7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7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 요구 분석 후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이전에 위험 분석 단계를 거친다. 일단 위험 분석 단계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선형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 폭포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결과물 중심일 거고, 그리고 CBD 모델은 이제 컴포넌트 기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컴포넌트를 재활용하는 모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 모델을 평가하는 모델이에요. 평가하는 모델이 스파이스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8번에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 거예요. 일단 기억에 플래시 메모리는 난드형과 노아형이 있다. 맞죠? 일단 니은의 SRAM은 D램에 비해 접근 속도가 빠른 편이다. 맞죠? 왜냐하면 SRAM은 캐시고 D램은 주기억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의 롬은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 없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아니죠. 비휘발성이죠. 디귿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니을의 EPROM은, 그러니까 UV가 빠진 거죠. EPROM은 자외선 등을 사용해서 여러 번 저장된 내용을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지문. 그래서 답이 4번의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9번에 보면은 모듈의 응집도 및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 거예요. 1번에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에 직접 참조하는 경우 내용 결합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투문 같은 경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내에서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 결합도는 모듈 간, 그리고 응집도는 모듈 내인 거죠. 그리고 3번에 모듈을 구성하는 한 요소의 출력이 다음 요소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경우 순차적 응집도에 해당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레코드 구조체 또는 객체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모듈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고받는 경우는 데이터 결합도가 아니고 스탬프 결합도죠. 스탬프. 요게 잘못되었다 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이제 요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10번 보시면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게, 포인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포인터를 넘겨줬어요. 여기 보면은 A는 3이고, 그리고 A 플러스 4는 5예요. 얘 주소를 넘겨준 거죠. 주소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가 Q보다 크다는 얘기는 값이 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P고 요게 Q가 되는 거니까 요 주소가 요게 요렇게 증가하고 요렇게 감소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교차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교차되는 순간을 찾을 때 그냥 리턴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P의 값이랑 Q의 값을 출력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Q를 출력하면 8이 맨 처음에 출력되죠. 그리고 P를 하나 증가시키고 Q를 하나 감소시켜서 1, 2를 여기다 주면은 아직 교차가 안 됐고, 1, 1 하게 되면은 1 더하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4, 4고, 다시 돌면은 아직 교차 안 됐고, 결국에는 더하면 8, 8이니까 4, 4, 8이니까 8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교차되니까 여기서 리턴 내버리는 구조를 띄고 있는 거예요. 8, 2, 8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값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값이라고 오해하면, 처음에는 값이니까 이거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값으로 봤어요. 값으로 봤더니 P하고 Q가 되니까는 P가 얼마였어요? P가 3이었고, 그 다음에 Q가 5죠. 5니까 5가 이렇게 왔잖아요. 5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값으로 보니까 아직 3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두 개를 더해. 그러면은 8이잖아요. 일단 8은 출력됐어요. 8은 출력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해. 그러면 4가 되고, 얘가 이제 4가 되잖아요. Q가 하나 증가 감소하니까 4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값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돌렸어. 돌리면, 얘가 이제, 아직 P가 Q보다 크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제 또 8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88, 이렇게 88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차되는 거잖아요. 교차되면은 얘가 5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교차되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 2가 안 나오는 거죠. 2가 안. 그러면 역시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보고 이거 포인터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일부러 함정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에 뷰를 이용해서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뷰는 다른 테이블에서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뷰를 이용해서 사용자별로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보안에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2번에 뷰를 제거할 때는 딜리트 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드랍 뷰를 사용하겠죠. 드랍 뷰를 사용한다. 저게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12번에 이진소수로 변환하면 무한순환소수가 되는 십진소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진소수로 얘를 이제 이진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해서 0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0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0.25를 계속 곱하기 1을 하거나 0.375를 계속 곱하기 1을 하고 0.5를 계속 곱하기 1를 하면 언젠간 0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0.4는 떨어지지 않아요. 0.4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무한순환소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반적인 원리를 묻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릴레이션에서 속성 AD의 함수 종속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 옳은 것은 단 아래 투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투포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B 되나 볼까요? AB는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BC 되나 볼까요? BC는 88이 같은데 다른 88이 다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ADB 볼까요? AD 1, 7, 26인데 B가 다르니까 안 되고, CD 볼까요? CD는 5, 6, 그 다음에 A 같은 게 있으니까, 같죠. 같으니까 4번은 된다 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14번에 P4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P가 다음과 같은 페이지 번호 순서대로 페이지에 접근할 때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는 단 프로세스 P가 사용하는 페이지 프레임은 총 3개이고 빈 상태에서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이런 거죠. 파일 들어오고 폴트 발생하고, 파일 들어오고 1 들어오고 폴트 발생하고, 파일 들어오고 1 들어오고 2 들어오고 폴트 발생하죠. 그리고 3이 들어오는데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P4니까 처음 거 교체하니까 이런 식으로 3, 1, 2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요게 처음 거니까. 요 폴트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폴트가 발생해서 총 8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나열하는 게 요렇게 여기서 폴트 발생하고 폴트 발생해가지고 총 8회가 발생하는 거를 차근히 풀어보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15번 보면요. 15번 보면 IPv4 주소의 첫 번째 바이트와 각 바이트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인데, A는 0, 그리고 B는 10, 그리고 C는 110,
그리고 D는 1110이잖아요. 그래서 110 맞고 10 맞고 그 다음에 0 맞고 얘는 110이 아니니까 얘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가볍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에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인 거예요. 근데 요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요거는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이제 로딩할 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먼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4가 먼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처음에 출력이 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보면은 메인에서 3이 먼저 출력돼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B를 부를 거예요. 클래스 B를 부르면은 얘를 부를 건데, 얘가 지금 상속이 됐으니까 얘 먼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디폴트 생성자인 요게 먼저 부모인 디폴트 생성자가 먼저 출력이 되니까 1 출력되고 그 다음에 2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3, 1, 2가 출력되는데 3, 1, 2의 순서로 출력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게 있었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 312로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312로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교착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교착 상태 발생의 필요 조건은 상호 배제, 비선점, 점유화되기, 선형되기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해서 교착 상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교착 상태 회복 기법은 강제 종료하거나 아니면 선점하거나 해서 풀 수 있는 거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예방은 아니죠. 예방은 제약을 가한 거잖아요. 그죠? 제약을 가한 거고, 자원 할당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원하는지 자원 할당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교착 상태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교착 상태 예방이 아니다. 탐지 기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을에 은행원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교착 상태 회피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니은, 리을이 되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요게 문제가 급으로 따지면 거의 7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풀어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당황했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을 문제였고, 18번에 보면 다음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파티션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배열을 퀵 정렬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한다. 정렬 과정에서 단계별 정렬 순서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단 피벗은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의 마지막 원소로 선택한다. 원래 피벗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의 오른쪽 끝이 아니라 왼쪽 끝으로 봤는데, 이번에 알고리즘은 오른쪽 끝으로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인 A first와 A last를 pivot A last 마지막 A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티션 A first last가 있는데 맨 처음에 P는 피벗인데 A last 마지막 거를 집어넣고 low는 first, high는 last, last부터 시작해요. last부터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w가 high보다 작을 때, 작을 때, 그리고 low가 high보다 작을 때 조건은 계속 붙는 거고, 교차하면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로는, 그러니까 지금 low부터, 얘는 이제 low가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high가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 A 로가 P가 A 로보다 그러니까 P보다 작은 애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P보다 작은 애들만 있고 만약에 큰 애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큰 애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반대로 작은 애가 있으면 멈추면서 그런 상태에서 걔네 둘을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여기서 이제 이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하이부터 시작하니까 하이가 라스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피벗이랑 겹칠까봐 그래서 같은 거가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하이가 교차를 하거나 로하이가 같게 되면 그때 로랑 라스트를 바꿔라. 그리고 리턴 로를 해서 걔를 중심으로 왼쪽 피벗, 왼쪽 파티션, 오른쪽 파티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적용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게 뭐예요? 퀵 정렬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7, 3, 2, 19, 13, 5, 11, 17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른쪽 끝에 있는 거를 피벗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피벗이 되는 거고 그리고 레프트는 이쪽에서 로는 이쪽에서 오고 하이는 이쪽에서 가는데 일단 17보다 큰 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17보다 작은 거를 선택을 하고 요 두 개를 교환합니다. 요 두 개를 교환했어요. 교환한 게 밑에 결과가 되고 그 상태에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그 로에서 보면은 더 이상 어떤 수가 없기 때문에 로하고 하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19랑 로랑 피봇이랑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17, 19를 교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1차. 그래서 요게 아마 4번 지문인가? 그래서 한번 나온 거예요. 요게 중간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요게 나왔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 파티션 나눠가지고 또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9는 하나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보면은 밑에 거는 보시면은 이제 5가 피벗이 되고 맨 오른쪽 게 피벗이라고 했으니까 피벗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 두 개를 교환하게 되고 이 두 개를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해가지고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환한 상태에서 이제 로가 또 이렇게 전진하는데 로가 이제 로랑 하이랑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멈춘다. 멈추고 로랑 피벗이랑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교환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얻어져요. 그러면 요게 지문 중에 1번인가 3번 지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문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5를 중심으로 요게 이쪽 파티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파티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2, 3은 해보면 2, 3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1, 13, 7이 문제인데, 일단 그러니까 요렇게 로고 요렇게 하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로가 여기가 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고요. 그러니까 하이는 7보다 작은 걸 찾는데 작은 걸 찾는 게 없으니까 하이가 맨 끝까지 가가지고 하이가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로하고 같은 순간이 올 거고, 그럼 여기서 멈추고, 그러면 이제 로하고 하이가 같으니까 교환할 게 없죠. 교환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끝난 상태에서 로하고 피벗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준다. 그러면 요 결과를 얻게 되고, 요게 아마 1번 지문인가 그럴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결국엔 2번이 안 나와요. 2번이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 SSTF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 대기 Q의 작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되는 트랙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추가 IO 요청은 없다고 가정한다. 일단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50이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65, 그 다음에 가까운 건 70, 그 다음 가까운 거는 10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에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살짝 당황할 수 있는 게, 이게 코드가 요렇게 미는 건지 요렇게 미는 건지,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시키는 건데 요렇게 로테이트를 시키는 건지 요렇게 로테이트를 시키는 건지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코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면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오치를 보내고 있고, 오치를 보내고 있고, 여기다가 오치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거니까 7에 나머지 5니까 나머지가 2가 나올 거고, 그러면 k 마이너스니까 결국엔 2번 도는구나 라는 거. 2번 도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1, 2, 3, 4, 5가 있고, 맨 처음에 요 1을 퍼스트에 집어넣고, 1을 퍼스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A 플러스 1을 A1에 집어넣고 있어요. 결국에는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트를 집어넣고 있어요. 결국에는 2, 3, 4, 5, 1. 몇 번 한다고요? 2번 한다고 했죠? 3, 4, 5, 1,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이제 해설 강의의 끝이긴 한데, 일단 제가 코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일단 코드 문제의 패턴을 파악하면 더 이상 코드를 보지 않고 그 패턴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포인터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패턴이 파악되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방직을 준비하던 아니면 다음 연도를 준비하던 코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통상적으로 파이썬이 기존에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골고루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